네,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진행을 맡은 김예민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동훈 기자입니다. 네, 문경환 기자입니다. 어제는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. 네, 방송을 최초로 하루 펑크냈습니다. 네, 저 때문입니다. 네, 벌로 노래 한 곡 뽑으시고 시작하시죠. 노래는 말고 춤을 추겠습니다. 이 음성만 나가는데. 네,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겠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오늘 소식은 또 어떤 건가요? 이동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죠? 네. 광복 70돌 6.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맞아서 이제 남북이 함께 민족 공동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.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 행사를 준비하는 남측 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이 준비위원회가 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프란치스코 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6.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래서 14일부터 16일까지 북에 있는 대표단이 내려와서 서울에서 15주년 행사를 할 것 같아요. 야,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, 도대체? 2008년 이후로 7년 만에 했다고 그렇게 보도 봤습니다.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.15 공동선언 이제 발표 기념식을 남북이 다 따로따로 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죠. 특히 실무 접촉도 5년 만에 이게 통일부가 허가해가지고 된 건데,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이제 6.15 때만 되면 그 남북의 대표단들이 만나서 이번 6.15 행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협의를 하고 실제 이제 공동 행사를 진행했잖아요. 그래서 평양에서 한 경우도 있었고 서울에서 한 경우도 있었고 광주에서 했던 경우도 있었고 금강산에서 했던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정말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마자 사실 이제 이 접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접촉이 됐지만 2008년부터 행사를 못했으니까 사실상 성사가 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실무 접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.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오랜만에 성사가 된 겁니다. 야, 다행이네요, 정말. 남측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2박 3일 접촉을 통해서 올해 6.15 공동행사와 8.15 공동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. 그리고 6.15, 8.15 행사뿐만이 아니라 부문별, 계층별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가 시도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했다. 이렇게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것들 6.15 행사뿐만이 아니라 일단 6.15 남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.15 행사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교류를 이루어내서 예전에 이제 6.15 공동선언 나온 다음에 6.15 시대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요. 제2의 6.15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인 것 같습니다. 네, 엄청난 포부인데요. 아무튼 네.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10년까지는 아니어도 7년? 7년 가까이 민간 교류가 거의 끊긴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번 기회에 좀 확 다시 열려서 네. 금강산도 가고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다시 하면 좋겠네요. 네. 이 민간 접촉을 계기로 해서 정부 접촉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. 일단은 6.15 이후에 7월 달에 있는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북한이 응원단을 보낼 문제라든지 아니면 백두산에서 상화를 체화해가지고 무등산으로 봉송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얘기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도 소개를 했습니다. 네.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성화가 있군요. 네, 이런 종류의 체육대회는 다 성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협의를 했고, 그 다음에 대학생 문화행사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자,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, 네. 유적답사 행사,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백두산을 답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진전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자,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백두산. 좋네요. 좀 공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북한을 통해서 가면 그 중국보다는 더 싸지 않을까요? 글쎄요,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.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기념으로 공짜로 좀 보내려고 그래야지. 큰 독지가가 나타난다면 공짜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그 독지가가 정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글쎄요,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기억엔 2003년인가 제 학교 후배가
백두산 유적답사, 백두산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. 2003년도에. 북한을 통해서요? 예. 그러니까 그때도 대학생 교류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유적답사하고 백두산도 올라갔다 오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. 그때 혹시 얼마 들었다고 하던가요? 약 200만 원 정도 예?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중국 통해서 가는 것보다 더 비싼데? 모르겠습니다.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. 자가용 비행기 사용했나? 왜 이렇게 비싸지?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모금해서 갔는 네.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뭐 그 백두산만 갔다 온 게 아닌가 보네. 아니 평양 유적 답사하고 유적답사하고 백두산 백두산 갔다 오고 그래서 갔다 상당히 오고. 길게 갔다 왔어요. 네. 그래서 그냥 백두산만 딱 얼른 갔다 네, 온 그런 게 그런 건 아니고. 아니고요. 네, 4박 5일 갔다 온 걸로 예,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. 갔다 와서 예, 방북기도 쓰고 그 친구가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네, 그런 행사를 다시 이제 재개하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어쨌든 대학생들에게 좋은 행사가 될 것 같네요. 네, 근데 이게 이제 관건은 그 승인 문제 아닐까요? 네. 네, 그래서 좀 어떨 것 같으세요?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특히 5.24 조치 이후에 네. 대부분 남북 교류 자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으니까 결국 정부가 5.24 조치와 이 민간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, 뭐 예를 들면 5.24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있을 어떤 이제 행사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 줄 것인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. 좀 핵심적인 조치는 5.24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일단 준비 같은 경우는 6월 행사를 성사하기 위해서 5월 중하순에 판문점이나 개성에서 북측 준비회와 만나서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. 예, 그래서 그 7년 동안 아무래도 교류가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겠죠. 네. 뭐 일단 친해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워낙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니까 통신선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런 문제들은 특히 정부에서 도와줘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실제 준비도 정부에서 적극 도와줘야 준비가 가능하다. 이렇게 밝히기로 했습니다. 사실 행사 하나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네. 진짜 어려울 것 같네요. 네. 그래서 이번 실무조촉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6.15 행사, 그다음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성화봉송, 응원단 파견, 남북 대학생 유적 답사 뭐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핵심 조치는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네. 아무래도 5월 24일 날 5.24 조치 해제 문화제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응이 좀 네,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게 6.15 때도 오고 7월 달에 광주 대회 때도 오고 북에서 자꾸 내려오는데 우리가 취재 열심히 가야겠네요. 찾아가서 사진 한 방이라도 찍을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되겠죠. 안타깝게도 이번 이제 그 협의에서는 8.15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제대로 합의되진 않았어요. 특히 이제 광복 70주년이다 보니까 8.15 대회 자체가 약간 이제 더 의미가 커진 거죠. 광복절과 겹치니까. 그래서 6.15 대회는 한국에서, 남측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, 8.15 대회를 어디서 할 것인가, 약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6.15를 서울에서 했으면 8.15는 평양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광복 70주년이라는 것 때문에, 광복절은 우리가 해야 된다, 이런 것들이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, 근데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평양에서 8.15 이 공동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또 별도로 또 행사할 거 아니에요. 뭐 당연히 해야죠. 예. 뭐 그 평양에서 그 8.15 기념 행사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평양에 올라갈 것도 아니고 남쪽에서 남쪽 나름대로 기념 행사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참. 어쨌든 이게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6.15 네, 이번에 꼭 그 공동 행사를 서울에서 꼭 열리면 저희가 인터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가능할까요? 인터뷰가? 네. 인터뷰는 뭐 접촉 승인 신청을 먼저 네. 해야 되겠죠. 네. 아니면 사후 뭐 허가를 받든지 이런 것들 네. 조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정부가 네. 북측 인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보장을 해줄 것이냐. 네. 예전처럼 뭐 완전히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네. 이렇게 되면 좀 아무래도 인터뷰 네. 쉽지 않을 수 있겠죠. 네.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6월달과 7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내일 감사합니다.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. 스케치북은 아이튠즈, 팟빵,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. 많은 청취 바랍니다.